서석산이 동남쪽으로 내려오며 둥근 언덕에 푸른 물이 서로 돌아가고 다시 오네. 한 곳은 숲 우거진 구렁, 주발형의 살록이요. 새 석가래로 엮은 초당은 눈 쌓인 낭떠러지에 기대었네. 티끌 같은 잡념마저 물 따라 흘러갔고 명옥헌 원림의 특색으로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으로 도입하고 이어 전후를 저부와 축단부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으로 약 30여 미터 조그마한 언덕에는 동서 16미터, 남북 11m의 방지 중도형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채운 것이다. 소세원의 그것처럼 이 연못 역시 최소한의 인위를 제외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 선조들의 자연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뿌듯하다. 그 연못가 암벽에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필적했다고 하는 명옥헌 개축이라는 5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또한 정원의 앞들에는 가운데 둥근 섬이 있는 작지 않은 규모의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수령이 수백 년 된 배롱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7에서 8월이 되면 다투어 꽃을 피워내는데 그 자태가 잠옷 몽환적이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원래 명옥헌은 당시 이름난 선비들을 제사 지냈던 도장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유허비만 건립되어 있을 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 일말의 의문을 품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장사의 터 위에 명옥헌을 지었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도장사는 1868년에 폐사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명옥헌을 보수한 오대경이라는 인물의 생물연대가 도장사가 회철된 것보다 무려 100여 년이나 앞서기에 이러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다. 명옥헌을 이야기할 때 흔히 비유하는 대상이 바로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다. 동진 때의 시인이었던 도잠, 즉 연명은 도화 원기에서 한 어부의 눈을 빌려 무릉의 도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다음은 그 대강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꽃향기에 취해 따라갔더니 양쪽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커다란 산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산 계곡 밑으로 작은 동굴이 뚫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더니 벼랑간 확 트인 밝은 세상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끝없이 너른 땅과 기름진 논밭, 풍요로운 마을과 뽕나무, 대나무밭 등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력을 이야기하며 융숭하게 대접하고는 어부가 그곳을 떠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당부를 주었다. 그러나 어부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길목마다 표시를 하고 돌아와서는 즉시 고을 태수에게
사실을 고하였고 태수는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표시해 놓은 것이 없어져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무릉의 도원경은 허상이 되어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기암 정홍명이 쓴 명옥 헌기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옛날부터 남전에는 많은 구슬이 있어 해가 떠오를 때에는 연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곤구에서 생산되는 옥은 온 세상에서 보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의 술잔, 젓가락 등 가정용품으로 대개는 사용되었으며 가난한 선비 집안으로서는 가히 소장한다는 생각조차 못하였다. 나의 벗 오명중군은 본래부터 빈곤한 선비로서 조용한 구원에서 지조를 지키며 세상의 영화를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 요즘 후산 옆에서 뻗어내린 기슭에 2억 한 되는 집을 지었고 집 뒤쪽으로는 길 하나가 시원스럽게 트여 있다. 한천에 가득 찬 물은 울타리를 따라서 흘러내리는데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때와 더러움이 씻기어져 맑고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어온다. 매양 고요한 밤 한가로울 때는 간혹 상쾌한 기운이 옷깃에 스며들고 서늘한 안개가 방자리를 젖게 할 때 마음은 황홀해서 이 몸이 요궁의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것만 같고 구슬 같은 이슬을 삼키는 것만 같았다. 물의 본질은 깨끗한 데 있다. 깨끗하기 때문에 티끌이 없고 티끌이 없기에 스스로 혼탁됨이 없다. 그러나 가끔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하여 그 깨끗하고 고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늘에서 받은 인간의 본질 또한 처음에는 청탁과 수박이 없었는데 날로 변화되는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 마침내는 하늘에서 받았던 깨끗한 본질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옛 사람이 인간의 미덕을 옥에 비유한 기록이 상세하다. 그대가 가진 마음은 옥과 같아서 티끌이 없고 물처럼 깨끗하여 조금도 찌꺼기가 없어 오염되지 않았으니 깨끗한 그의 성품을 어찌 본질을 찾아볼 수 없는 혼탁한 물과 같다고 할 것인가. 홍진 속에 묻혀있는 나로서는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면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어찌 능히 그대에게 살록의 절반을 빌려 집을 짓고 여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대의 명옥 헌기를 쓰려고 하니 나도 모르게 기운이 샘솟는 듯 하기에 마침내 붓을 들어 기록하여 보노라. 그러나 명옥헌에는 이처럼 무릉도원과 같은 도가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불가적 분위기도 짙게 풍겨나온다. 그곳에 불가의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그 주인의 삶과 공간이 주는 분위기에서 연유한 것이리라. 오희도는 스님들과도 시문을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삼수의 시를 남겼다. 다음은 집상인에게 붙인다는 시이다. 머뭇거리는 발자취 본래 의지할 곳 없으니 발이 행장이야 수풀 속에 의지할 뿐 티끌 같은 잡념마저 물 따라 흘러갔고
신선의 지팡이는 흰 구름만 좇나니 누추한 몸이 남아 형상은 옛 그대로지만 온갖 산에 올랐으니 도의 기운 충만하네. 이 세상 어찌 골몰만 하겠는가. 이해 저물면 함께 가자 기약하세. 명옥헌을 배경으로 읊은 시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정홍명은 명옥헌을 다음과 같은 시로서 읊었다. 6편 중 2편을 감상해보자. 서석산이 동남쪽으로 내려오며 둥근 언덕에 푸른 물이 서로 돌아가고 다시 오네. 한 곳은 숲 우거진 구렁, 주발형의 살록이요. 새 석가래로 엮은 초당은 눈 쌓인 낭떠러지에 기대었네. 문논이 누가 주인이 되어 그곳에 거처하였는고. 명곡 높은 사람이 맑음과 한가로움 점했네. 어려서 글 배우며 영특함 날렸는데 다른 이와 이름 다투기 싫어 몸을 감추었다네. 앞의 작품은 무등의 산줄기를 타고 내린 물이 명옥헌 앞들까지 이르렀음을 말하였고, 두 번째 작품은 그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은 바로 명곡 오희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속적 삶이 싫어 은거했노라고 이르고 있다. 정홍명이 명옥헌을 두고 한천에 가득 찬 물은 울타리를 따라서 흘러내리는데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때와 더러움이 씻기어져 맑고 시원한 기운이 스미게 한다고 한 구절이 생각난다. 명옥헌은 다른 정자들에 비해 문학작품이 많이 산출된 곳은 아니지만 소세원과 더불어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민간 정원으로서 그 조경 솜씨가 뛰어나 조선시대 조경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